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초등 수학 중에서 연산만을 특화해서 개발한 디지털 단기연산의 개발자 가치화 기술의 김택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단기연산에서 활용하는 주산식 암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는 상업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이제 이 주산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이제 계산기가 나오면서 1990년도 후반에 주산이 다 없어졌어요, 교육이. 그걸 제가 2002년도에 그 예스셈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계산 기능이 없어진 주산을 수학의 도구로 활용해서 아날로그 주판과 종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9개월 동안 제가 한 2,000개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모집을 해서 주산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17년이 지난 지금은 주로 이제 초등학교 방과후에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초등학교가 5,800개 정도 되는데 거의 한 4,000개 정도가 방과후에서 주산 암산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판은 잘 안 보이는데 학원이라든가 교습소 공부방에서 한 1,500군데 중에서 주산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초등학생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주산 암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산이 그 약간 그 이렇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야, 이게 주산 그 푸는 방법하고 주산식하고 이게 필셈식하고 푸는 방법이 이게 다르다 보니까 학생들이 혼동을 하지 않겠는가. 또는 그 가로셈, 가로넣기 같은 거는 못 푸는 거 아니냐. 방법이 다르니까. 왜? 필셈은 뒤에서부터 풀고 주산은 앞에서부터 풀거든요. 그래 혼동이 올까 걱정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그 방과후에서 아까 많은 학생들이 주산식 암산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혼동한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산도요, 뒤에서부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부터 하면 손가락이 가리기 때문에 나중에 암산의 상이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수학이 좀 이렇게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산은 뭔가 조금 좀 기능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랑 보시죠. 여기 76-9라는 걸 있어요. 이거를 초등학교 수학에서 필셈식으로 어떻게 푸냐면 주로 이 세로셈을 해서 많이 풀어요. 또는 어떤 학생들은 이 가르기 모으기로 풉니다. 원래 가르기 모으기는 한 자리 때 이렇게 개념을 잡을 때 하는데 이렇게도 풉니다. 이건 잘 아시죠? 6에서 9를 못 빼니까 여기서 한 자리 받아 내려서 그렇죠? 16에서 9를 빼니까 67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르기 모으기는 어떻게 되나요? 70에서 9인데 9를 6하고 3으로 갈라요. 그러면 70에서 6을 빼는 건 쉽죠? 70. 그 다음에 3을 덜 뺐으니까 또 3을 빼면 67. 이렇게 이제 가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76을 가릅니다. 70하고 6으로. 70에서 9는 되게 쉽죠? 빼기가 6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해주는 거죠. 반대로 여기 아직 덜 뺐으니까. 그러니까 67이 되는 거예요. 통상 여기서도 보면은 16에서 10에서 9를 빼가지고 1을 갖고 6에서 1을 더하는 거거든요. 요걸 쓰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풉니다. 근데 주산식이라든가 인도 배다 수학이 다 앞에서부터 풀어요. 배다 수학은 뭐 9의 짝꿍식으로 푼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주산식을 저희가 단기연산에서는 주산식으로 이제 이게 풀어야 되니까 주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숫자를 이렇게 분해를 하는 겁니다. 76-9를 10-1로 보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제일 먼저 76에 10을 빼죠. 그럼 6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6에서 하나 더해주면 67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필셈은 처음에 아이들이 한 자리 때는 그림이나 사물로 이걸 배우다가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숫자를 갖고 풀잖아요. 이 6이라는 게 이게 6개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구를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림사물로 이게 구체물을 갖다 수색을 하다가 숫자로 갑자기 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주파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R이라는 구체물을 갖고 인식을 해서 배우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요거를 한번 보면 요게 이제 1자리입니다. 1자리고 10자리거든요. 이게 76입니다. 76에서 9를 빼는 거잖아요. 76이거든요. 이게 76 이렇게 되는 거예요. 7개, 6개 이렇게 구체물로 인식하는 거예요. 9를 빼려니까 못 빼잖아요. 못 빼니까 10을 먼저 빼주고 9를 하나 올려주면 67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이제 주파날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 야, 이게 뭐 계산기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왔는데, 이게 뭐 구시대의 유물인 주산을 갖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주산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판을 손가락으로 막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손가락을 소근육을 자극해서 두뇌가 개발된다. 그래서 뭐 주판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뇌가 이제 이쪽 좌우 뇌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 계산할 때는 좌뇌를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암산할 때는 이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뇌를 써요. 그래서 이제 암산을 하면 좌뇌 우뇌가 균형 발전한다. 뭐 이런 그 순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 디지털 단기 연산에서 주산 암산식을 빌려 갖고 최소한의 암산까지는 해요. 일단. 그 주산 암산을 빌려오는 겁니다. 기법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산 암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이 장점을 살리고 두뇌 개발의 장점을 살리고 거기다가 계산 기능은 없어졌지만 수학의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그 초등학교 연산력을 탄탄하게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다음 시간에는 그 주산식 암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디지털 단기 연산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것을 수락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